네, 콘크리트 재료의 종류와 성질 및 용도에 대해서 챕터 1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은요. 네, 시멘트의 요구 조건, 화학적 성분, 시멘트 종류 이렇게 있는데, 네, 시멘트 종류입니다. 네,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1종부터 5종까지 있죠. 네, 요 종류 보통 중형열, 조강, 저열, 내왕산염 시멘트에 대한 사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특수 시멘트의 종류가 초석경 시멘트, 또 알루미나 시멘트 이렇게 있는데, 또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특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문제를 봐 가시면서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 시멘트의 종류, 네, 실리카,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네, 포졸란 시멘트 이러한 종류 정도는 익히고 가셔야 되겠고요. 네,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중에서 화합물의 특성입니다. 네, 중요한 사항은 C3S, 네, C2S 요 사항인데, C3S는 네, 초기 강도 발현이 크는 겁니다. 그리고 C2S는 작다. 그럼 당연히 수하열 자체도 수하열은 낮고요. 그리고 C3S는 높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실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별 용도 익히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계속 나오죠. 시멘트의 종류별 용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90% 이상 사용되는 시멘트는 네,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하열에 대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시멘트가 중형열, 그리고 수하열 자체가 중형열보다 더 낮은 시멘트는 네, 저열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강도,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조광 시멘트는 어떻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멘트가 재령 28일 나타내는 강도를 7일 만에 나타낼 수 있는 시멘트가 조광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 나오죠. 네,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 시멘트 명칭 익혀두시고요. 네, 특수 시멘트는 네, 알루미나 시멘트가 가끔씩 나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하고 네, 초석경 시멘트. 초석경 시멘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멘트 중에서는 가장 그 강도 발현이 제일 빠른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석경. 네, 그 다음이 초조광 시멘트. 이제 발현 속도에 따라서 그 다음이 조광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입니다. 또 시멘트의 풍화. 네, 시멘트가 저장 중에 습기 또는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네, 시멘트 입자가 입상 또는 궤상으로 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된 시멘트의 특징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시멘트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네, 강도 저하라든지 초결 및 종결 속도의 변화 이런 형태 나와 있죠. 네, 골재는 네, 입경에 따라서 네,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해서 5mm 채를 구분을 해서 5mm 채에 다 남는 것은 어떻게? 네, 굵은 골재. 5mm 채를 전부 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채가 있으면 우리가 채가름 시험이라고 해서 이 사이즈가 여기가 이게 5mm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세로가 공이 5mm고요. 작으니까 이 채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잔골재, 남는 거는 굵은 골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도 분포 곡선인데 예,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자세히 알아두시고 예, 질량으로 네, 90% 이상 통과하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 눈으로 나타내어지는 굵은 골재의 치수다. 이게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되겠고요. 네, 또 조립률 자주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서도 또 2차 필답형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총 10개의 채입니다. 80mm 채부터 해서 반씩 나눠집니다. 40, 20, 15, 2.5, 1.2, 0.2, 0.3, 네, 0.15까지입니다. 0.08mm 채까지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조립률 구하는 식, 각 채의 누적 잔율의 누계를 100으로 나눈 값이 조립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잔골재 조립률의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2.3에서 3.1.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네. 네, 골재 실적률과 공급률인데 이 부분 공급률은 100- 실적률이다. 또 실적률은 뭐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위 용적 질량, 일정한 단위 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리터라고 하면은 이 안에 골재를 채워서 무게를 잰 부분이 우리가 단위 용적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용적 질량을 골재
절건 밀도 값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실적률이다. 그러니까 골재는 이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전부 완전히 물처럼 꽉 채울 수가 없죠. 이거를 그럼 만약에 이 골재를 녹인다고 하면은 공극이 없는 공극 부분을 완전히 채워져서 완전히 용액으로 된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를 공극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극률은 100 - 실적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네, 가끔씩 나와 있는 부분이 뭐 점토 덩어리, 뭐 0.08mm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 물리적 성질에서 장골재 또 굵은 골재도 동일합니다. 밀도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용이라고 하면 2.5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안정성은 네, 10 이하. 굵은 골재 안정성은 12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보시면 네, 밀도, 흡수율, 뭐 안정성 네, 자주 나오고요. 마모율도 40 이하. 밀도는 2.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골재 함수 상태입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 절대 건조, 그리고 대기 중 건조 또는 기건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수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내부 통합이 아니고 네, 전 함수량입니다. 전 함수량. 네, 정오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율 구하는 공식, 표면 수율 구하는 공식인데 항상 분모는 어떻죠? 절건 질량, 표건 질량 보면은 값 중에서 작은 값이 항상 분모로 온다. 표건 질량 값이 더 커지겠죠? 질량 값 자체로는 표건 질량 빼기 절건 질량 해서 항상 분모는 그 작은 값이 분모로 간다. 표면 수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 혼화 재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량이 많은 거는 우리가 보통 5% 이상, 시방서에서는 5% 이상 주로 또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혼화 자이라고 합니다. 혼화, 그렇죠? 미네랄, 어드믹스처. 그리고 혼화 저희는 주로 액상형의 제품인데 케미컬 어드믹스처 해가지고 사용량이 보통 5%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 그 시멘트 또는 분체량, 결합제라고 하죠. 결합제량인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바인더라고 합니다. 바인더라고 하는데 종류는 네, 시멘트가 있겠고요. 뭐 플라이애쉬, 또 고로슬래그 미분말, 아니면 실리카 흉 이 정도. 이거를 우리가 바인더라고 하는데 이 바인더 사용량에 대해서 보통 5% 이상이면은 혼화자이, 사용량이 1에서 2% 미만이라고 하면은 혼화저이, 케미칼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혼화자이하고 혼화저이의 종류별 특징, 종류를 구분할 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운말은 우리가 혼화자이가 되겠죠. 혼화자이, 그 제가 되는 거고요. 혼화저이는 케미칼, 그러니까 A제라든지 아니면은 A 감수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혼화저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또 그림에서도 정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하면은 예, 물하고 물 이렇게 되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물과 물 사이는 서로 마이너스 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전기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물을 감수시킨다 하는 원리가 기본적인 감수제, A 감수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고성능 감수제는 일반적인 감수제보다 네, 감수 성능이 더 뛰어난 거 보통 뭐 15% 이상, 또 일반적인 감수제는 1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품질 기준은 뭐 KS 규격 들어온 건데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정철근과 뭐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살짝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뭐 좀 학습하실 분은 학습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철근은 종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대부분은 지금 다 이형 철근입니다. 이형 철근이고 또 원형 철근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의 철근은 우리가 해서 이렇게 리브라고 해서 이제 마디가 있죠. 대부분의 철근이 다 마디가 있고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원형 철근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거의 사용되는 부분이 없고요. 또 철근 구분은 항복 강도로 해서 구분을 하죠. SD 300인지 뭐 400인지 뭐 지금 SD 600까지 해서 항복 강도 또 극한 강도 이러한 개념이 있고요. 뭐 온도 철근 뭐 이렇게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뭐 철근의 부착 길이 근데 피복 두께 나오는데
네, 피복 두께 개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철근을 보호할 목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로 감싼 두께를 말하며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의 최단 거리다. 여기가 콘크리트 표면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철근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철근 여기 나와 있죠. 정의 표면의 최단 거리. 철근 값의 중심 값이 아니고 콘크리트 상부부터 여기 이 높이가 되겠죠. 이 부분을 네, 이게 피복 두께가 되겠습니다. 피복 두께. 네, 피복의 목적은 내구성을 확보, 부착성 확보, 내화성, 방청성 확보, 네, 콘크리트의 유동성 확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네, 요거죠. 네, 응력 변형 곡선입니다. 보시면 A 부분은 비례 한계 그리고 B까지는 탄성 한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탄성 한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값 자체가 이 부분은 보죠. 변형률하고 응력이죠. 힘과 변형률과의 관계인데 하중이죠. 네, 응력이 아니고 네, 힘입니다. 하중. 통상 뉴턴. 옛날에는 네, 킬로그램 포스라고 했는데요. 지금 뉴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념 자체가 메가파스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계속 문제 풀이할 때 메가파스칼은 네, 단위가 어떻죠? 네, 뉴턴 퍼 네, 밀리미터의 제곱입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응력이 아니고 뉴턴입니다. 뉴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률 그리고 네, 하중값. 우리가 힘을 주면은 변형이 일어나죠.